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5월 하순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이틀 방문했고 그 이후에 바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방문한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고, 제가 일본 방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와 어떤 내용을 협의했고, 그리고 일본 일정이 어떻게 됐으며 또 어떤 내용에 주안점을 뒀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한국 방문과 일본 방문의 주요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한국 방문 시에는 경제, 안보, 동맹,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견제, 이게 주안점이었고요. 일본 방문 시에는 중국 견제를 주안점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또 좀 더 세부적으로 가자면 한국 방문 시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 만나기 때문에, 불과 취임한 지 하루 만에 만난 그런 회담이었기 때문에 친목, 도모, 그리고 양쪽에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었고,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기시다 총리와는 단독 정상회담은 아니었지만 G7이나 그리고 여러 복합 정상회담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위를 이미 돈독히 했고, 상당히 진척된 회담 내용이었던 게 다른 점이라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가장 먼저 중국에 대해서 견제 활동을 했다. 이게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안보 면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힘의 변경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중국을 용인하지 않겠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대만 해협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시사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으로서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의 군사 개입이 이렇다 저렇다는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다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또 다시 얼버무리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한테 대만 문제를 언급을 했고, 또 대만 침공 시 미국이 군사 개입하겠다는 것을 넌지시 언급함으로써 미일 동맹에서 대만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핵 군축을 촉구했다는 내용입니다. ICBM은 통제가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강대국 간에 중거리 핵 전력이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INF죠. 과거 1980년대 후반에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이 합의한 게 미국과 소련의 중거리 핵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이 INF로 성립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만이 해당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미국과 소련이 이 조약에서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INF가 실질적으로 지금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과 소련은 이 조약으로 인해서 중거리 핵미사일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전혀 이 조약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은 독자적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과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탈퇴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 문제도 거론하면서 중국의 지상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입장에 봐서는, 만약에 미국이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견제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중거리 핵 전력 배치를 암시하는 이런 부분이기도 해서 우리가 상당히 주시를 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 문제인데, 중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견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때 301조 해가지고
대중 보복 관세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등 높은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아주 미국의 가장 급선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은 중국에서 오는 싼 물건을 보복 관세를 물리면은 더더욱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도 있어서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 일부를 철폐하겠다는 내용도 약간 시사한 대목이 주목을 끄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우려입니다. 한미일 3국 간 공조체제가 이번 미국 방문, 한국 방문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또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은 북한의 완전 비핵화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마치고 미국 영공으로 들어가는 순간 미사일을 3발을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 얼마나 미국, 일본이 지금 초점을 두고 있고 또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지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지입니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 5개 국가가 비토권을 하면은 어떤 문제든지 성립이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독일과 일본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국가가 되는 게 미국의 바람이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과 러시아의 계속 비토권으로 성립되고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미국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획득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이번에 다시 한번 천명을 한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유명무실화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임이사국 지지 발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에는 이런 전체적인 바이든의 일본 방문 내용이 기존 미일 군사 동맹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미일 군사 동맹은 세계에서 최강의 동맹입니다. 그리고 거의 역사가 70년이 넘어가고 이런 동맹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일 군사 동맹을 이번 기회에 더욱 활성화시킨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이건 또한 이제는 안보 동맹뿐만 아니고 이 안보를 경제까지 확산시켜서 경제 동맹을 한다. 이거는 반도체 그리고 광물 자원 이건 조금 이따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까지 해서 바이든과 기시다가 협의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번에 IPEF라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IPEF는 뭐냐면은 기존에 중국의 RCEP가 있습니다. RCEP는 뭐냐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 중국이 주도해가지고 많은 국가가 태평양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에 속해 있는 많은 국가가 RCEP에 들어가 있는데 미국이 중국 주도의 이런 거에 대항마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미국 주도로 이번에는 IPEF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13개 나라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공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일본은 금년 말에 국가안전보장 전략 그리고 중기 방위력 계획 그리고 방위 계획 대강 그러니까 3개의 안보 구상이 금년 말에 개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년 말 개혁을 놔두고 기시다 총리가 미리서 지금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일본의 군사비를 GDP의 2% 정도까지 올리겠다. 이게 자민당의 5개년 계획인데 2%는 당장에 안 하더라도 앞으로 5년 내에 GDP의 2%를 올리겠다는 건데 일본의 GDP는 지금까지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2.7%죠. 미국 같은 경우는 3.4%입니다. 그런데 영국, 프랑스, 독일은 1.8% 정도 적지만 영국, 프랑스는 이 GDP의 2%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자기네들이 GDP 2%까지는 올린다는 게 그 내용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북한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번에
반격 능력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반격 능력이라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북한에 대한 적 기지 공격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이전에 그런 징후가 보일 때 일본이 미리서 적 기지를 공격한다는 내용인데, 이걸 용어가 너무 적 기지 공격론이라면 너무 용어가 호전적이다, 이래서 반격 능력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총리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총리도 공감을 했다는 게 이번 방위비 증액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심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기타 협력 문제로는 공급망 강화입니다. 이게 굉장히 한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반도체 개발, 생산, 조달에 대한 공급망 강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을, 공급망 강화 내용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이 5월 4일에 미국을 방문해서 미리서 이런 조율을 해놨습니다. 미국 상무장관과. 그리고 또 하나는 2나노미터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연구 워킹그룹을 설치한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광물 자원이 중국으로 계속 편중이 되고 있는데 이 광물 자원 안전보장 파트너십도 창설해서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하자. 기타 청정에너지, 신기술 등등 여러 가지 안보의 실질적인, 안보 경제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 거죠. 기시다 총리가 히로시마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자기 지역구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 G7 회의를 히로시마에서 여는 것을 바이든 총리한테 양해를 받은 거죠. 또 하나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동양에서는 가장 선두적으로 일본이 미국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무기는 지금 거기다 공유를 하고 있지 않지만 방탄복, 기타 이제 직접적인 무기 이외의 부분을 일본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G7 회의에서 기시다 총리가 주도적으로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납치 일본인 가족 면담을 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총리는 과거 본인이 자기 아들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납치 일본인 가족 중에서 요코다 메구미의 어머니인 요코다 사키의 여사한테, 여사 앞에서 바로 사진에 보이다시피 무릎을 꿇고 직접 그 가족들을 위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납치 일본인 가족들을 면담하는 것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오바마, 부시 전부 다 하나의 일본 방문을 하면은 코스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시다 총리의 유대감을 표시하는데 상호간에 이름을 부르고, 또 여기 보면은 기시다 여사가 바이든 총리한테 직접 차를 대접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둘의 관계가 친목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정상회담을 했는데 우리 한국과는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거의 70% 80% 정도는 경제 안보 동맹이라는 면에서는 같고, 한국에서는 처음 만났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상대의 의사를 타진해보는 그런 수준이었고, 또 북한 문제에 중점을 뒀고, 일본에 가서는 물론 북한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국을 견제하는 문제, 여기에 중점을 둔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양 국가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도 방문하고 일본도 방문함으로써 이 한일 관계가 보이지 않게 진전하는데도 상당히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한국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보도가 없습니다만 한일 관계 진전에도 동시에 정상회담을 한 게 도움이 되는 걸로 감사합니다.